놀랍게도 라면은 중국 음식입니다. 에? 진짜? 덜덜덜덜덜 떨면서 후루룩후루룩 맛있게 먹고 있는 그 장면을 NHK 시청률 90% 찍었어요. 라고 해서 1971년도에 또 탄생시킨 것이 바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에 알고 싶은 모든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RGO의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음식이에요. 음식? 사이언스 시간에 웬 음식이냐? 자, 음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누가 의도를 가지고 만든 음식과 우연히 탄생한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연히 발명된 음식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자, 첫 번째 우연히 발명된 음식은 무엇인가? 바로 라면입니다. 맞아요. 국민, 저는 간식으로 안 봅니다. 음식이죠.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신라면, 진라면, 안성탕면, 스낵면, 또 뭐가 있을까? 오징어 짬뽕.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라면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댓글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라면은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후쿠오카 가서 드시는 돈코츠 라멘, 일본식 라멘이 있고 튀겨 먹는 유탕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진라면, 신라면 같은 그런 인스턴트 라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인스턴트 라면, 봉지 라면이라고 하죠. 그거를 누가 우연히 만들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면. 어느 나라 음식일까요? 놀랍게도 라면은 중국 음식입니다. 에? 진짜? 예. 중국 란저우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란저우의 전통 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가시면요. 란저우 납면이라고 써있는 가게들이 많아요. 식당들이요. 어떻게 해서 일본에 소개가 됐는가?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에는 많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면서 그들이 먹었던 저렴한 음식이었던 라면도 일본에 상륙을 합니다. 특히 당시에 가장 큰 차이나타운이었던 요코하마의 차이나타운에서도 라면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차이나타운 가가지고 고래와 난데스까? 혼돈이 오이시데네. 오이시데스네. 먹어보니까 저렴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인들도 쿨하게 인정을 합니다. 중국이 오리지널이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다.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일본의 라면집을 가시면요. 라멘이라고도 써 있지만 중화소바라고 아직까지 표기를 하는 식당도 있어요. 일본어로는 주가소바라고 하죠. 이거를 누가 주목을 했냐? 안도 모모후쿠라는 대만계 일본인이 주목을 했습니다. 때는 1958년이었어요. 1958년이면 일본도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패전하면서 일본도 석기 시대로 돌아간 상태였어요. 안도 모모후쿠란 이 인물이 별의별 사업을 다 해봤어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근데 나름 신용은 좀 쌓았다고 해요. 일본 사회에서. 그래가지고 한 일본 지인이 안도 모모후쿠상, 내가 아는 신용협동조합이 있는데 한번 인수노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해요. 다이저브 데스. 그래서 인수를 해요. 근데 그 지인이 사기노 친 거다 됐어. 이게 이 신용협동조합이 엄청나게 많은 부실 채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망합니다. 그때가 47살이었는데 그때까지 벌었던 돈 싹 다 날려먹고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그때 딱 보니까 일본인들도 자기의 고향, 자기의 뿌리인 중국 음식인 라면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저거 가지고 내가 한번 사업을 해볼까? 어떻게? 지금 일본도 석기 시기되니까 돈이 없을 거라고. 일단 저렴해야 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 보존이요? 그래야지 잔뜩 사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을 거 아니에요. 꺼내 먹어요. 자, 사이언스 채널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저거를 장기 보존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방부제, 그때 그런 거 있더라도 비싸서 못 썼던 때였어요. 오래 보존시켜야 돼요. 어떻게? 오래 보존하게 해주십시오. 비로? 아니죠. 이거를 1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안도 모모후쿠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썩고 문드러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드디어 정말 망하라는 팔짱가 보다 해서 OTL 좌절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안도 모모후쿠 부인이 여보상 힘내라 데스 파이토 하면서 오늘 저녁은 덴뿌라 데스 하면서 이른바 튀김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힘내라고. 그거를 안도 모모후쿠가 딱 보고 기름 튀겨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보존법, 국수를 한번 튀겨볼까? 기름에? 그래서 국수를 한번 튀겨봤어요. 끄집어내니까 딱딱하게 당연히 굳겠죠. 자, 이거를 내가 며칠 동안 한번 놔둬보자. 썩나 안 썩나? 안 썩죠, 당연히요. 튀겼기 때문에. 근데 튀긴 자체로 먹으면은 막 먹기 힘들잖아요. 자,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다. 여기다가 내가 뜨거운 물 한번 부어보자. 그래서 다시 국수 형태가 나오면은 난 대박 나는 거야. 두근. 뜨거운 물을 부어보니까 다시 국수의 형태가 나오는 거야. 이거다 해서 1958년도에 안도 모모쿠가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보존 방법으로 국수를 기름에 튀긴 유탕면 치킨 라면을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대박이 나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거를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요. 날아가서 뾰 미국 바이어와 협상을 합니다. This is 라멘 인스턴트 누들 데스. 근데 미국 바이어도 되게 깐깐했는지 이런 조건 싫다고 계속 약간 밀당을 했다고 해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 미국 바이어가 I'm hungry, just a minute. 회의는 해야 되겠고 밖에 나가서 뭘 사 먹고 올 시간 없고 앞에 시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용기 그릇에 그냥 부셔 넣은 다음에 커피포트에 물을 끓인 다음에 그걸 부어가지고 그냥 후루룩 협상을 하면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안도 모모쿠가 딱 보고 그래? 그냥 그릇에 뜨거운 물만 부으면 어디든지 먹을 수가 있어? 라고 해서 1971년도에 또 탄생시킨 것이 바로 컵라면입니다. 근데 이 컵라면이 일본 시장에서의 반응은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 집에 냄비 있고 불 있는데 왜 굳이 저걸 라면을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되냐 해서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망하라는 법은 없었나 봅니다. 그 다음 해 197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요. 일본에 적군파라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도 납치하고 했던 당시 이제 사회주의의 경도가 됐던 그런 테러 단체였는데 겨울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산속에서 산장 주인을 인질로 잡고 우리 동료 형무소에 있는 거 풀어달라. 인질극을 벌였어요. 당연히 일본 경찰들이 그 산장을 포위한 다음에 인질 풀라고 욕을 했겠죠. 이거를 NHK에서 생방송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산속이다 보니까 경찰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뭘 먹었냐면 1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컵라면 덜덜덜덜 떨면서 후루룩 맛있게 먹고 있는 그 장면을 일본 시청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NHK 시청률 90% 찍었어요. 일본 전 국민이 다 본 거예요. 그 맛있게 컵라면을 먹고 있는 그 장면을. 군침 돌겠죠. 맛있어 보인다. 여봐라란다. 야, 가서 하나 좀 사와봐. 그래서 컵라면도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6.25 전쟁 직후에 이제 먹을 게 없었던 당시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이 기술을 수입해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이게 라면을 출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드시는 라면 우연히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음식도 뭐가 있을까? 하드 어때요, 여러분? 메로나나 쌍둥이바 같이 스틱에 꽂혀 있는 그 딱딱한 하드바. 영어로는 팝스클이라고 하죠. 자, 타임머신을 타고 1905년도 북부 캘리포니아로 가봅시다. 북부 캘리포니아요. 프랭크 애퍼슨이라고 하는 꼬마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프랭크 애퍼슨이에요. 당시에 그 아이들 사이에서 뭐가 유행을 했냐면요. 컵에 오렌지 맛, 포도 맛 나는 파우더 가루를 넣고 물 넣고 막대기로 저어서 먹는 Do it yourself, DIY 주스가 유행을 했거든요. 이 애퍼슨도 오렌지 가루로 주스를 만들어서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밤, 겨울밤이었는데 컵에 오렌지 가루 넣고 물 타서 막대기로 젓다가 너무 추웠는지 이걸 바깥에 놔두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깜빡 잊고 자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맞다. 어젯밤에 내가 저기다가 오렌지 주스 가루 타가지고 밖에 놔뒀지. 어떻게 됐을까? 딱 가서 보니까 꽁꽁 얼어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걸 저와 여러분 같은 어른들이 이걸 봤다고 하면 에이 뭐야 이거 얼었네 갖다 버려! 갖다 버렸을걸요? 근데 11살짜리 아이다 보니까 얼음이네? 한번 내가 핥아볼까?
뽑아가지고 핥아 먹어보니까 맛있었던 거죠. delicious. 그 친구들한테 계속 소개를 한 거예요. 너도 한번 핥아봐. lick it. 너도 lick it. 와우, 맛있다. 이 뭐야? 이거 너도 한번 꽁꽁 얼려봐. 이래서 탄생을 해가지고 이 에퍼슨이 나중에 20대 청년이 된 후에 이거를 만드는 회사까지 차립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처음에는 딱 보면 고드름이잖아요. 고드름, 수정 고드름. 고드름이 영어로 아이스클이라고 하죠.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드는 콩글리시예요. 이거의 이름은 팝스클이에요. 근데 팝스클, 당연히 뒤에 아이스클, 고드름이 붙었죠. 앞에 POP, 팝. 이 무엇인가? 이 회사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아이들이 다 먹는 인기 있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서 파퓰러 아이스크림 합쳐가지고 팝스클이라고 말을 하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회사에서 이거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명명을 했다라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속이 편해요. 회사에서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또 파퓰러 아이스크림이란 말도 하고, 아빠가 자녀들에게 사주는 고드름이다. 아빠를 또 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팝스클이다라고 그 회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1905년도 일이었어요. 1년 전인 1904년도에 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인트루이스에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엑스포 박람회가 열립니다. 초여름이었어요. 가판대에서 자 여러분들 순대백반, 순대국은 안 팔았겠지만 자 이거요 뭐 아이스크림이요, 핫도그요, 햄버거요 팔았겠죠. 가장 많이 팔렸던 것이 가판대에서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그 지금 우리 베스킨 라빈스 31 같이 이렇게 스쿱에 퍼서 주는 거요. 그러세요. 더우니까 거기만 장사가 잘 됐어요. 더운데 무슨 핫도그 햄버거에 이럽니까? 근데 여기서 그 용기란 건 그 이 철로 된 접시에 스쿱에 얹어서 파는 형태였거든요. 일회 용기가 아니라 다시 반환을 하면 설거지를 해서 다시 거기에 아이스크림을 얹어서 주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리고 줄이 길다 보니까 이게 설거지가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은 여보셔, 내 아이스크림 언제 나와? 잠깐만 설거지가 좀 안 돼가지고 야 빨리 지금 더워. 잠깐만 하고 있는 가운데 바로 옆 가게가 와플 가게거든요. 그 더운데 누가 와플을 먹습니까? 거길 파리가 날리는 상황이었어요. 와플 가게 주인이 배는 아팠겠지만 여보시오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 나 이거 와플 만들어 놓고 지금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어차피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지금 설거지 많이 밀렸죠? 내가 이 와플을 꽃갈 모양으로 접어줄 테니까 이 위에 스쿱을 얹어서 팔아봐봐요. 그러면 손에 아이스크림도 안 묻고 잘 팔릴 거야. 에휴, 당신이라도 한번 돈 벌어봐. 해서 안 팔리던 와플을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말아가지고 그 위에 스쿱을 얹어서 판 것이 우리가 먹는 브라보콘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우연히 탄생한 먹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렌디피티란 말이 있어요. 영어로 우연한 만남, 우연한 발명의 뜻이거든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세렌디피티, 우연히 만난 두 연인 관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드시고 계시는 라면 등등등 많은 음식들이 정말 우연한 계기로 여러분 앞에 등장을 했고 우리 인류, 우리 사회 앞에 등장을 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건 거의 손에 꼽아요. 드물어요. 정말 우연한 계기로 탄생한 음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마치기 전에 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드십니까? 꿀팁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자, 라면은요. 물이 끓을 때 면을 넣는다기보다 일단 끓기 전에 면을 넣으신 다음에 약간 설이 익었을 때 불을 끄고 드세요. 왜냐하면 라면은 먹는 과정에서도 계속 불기 때문에요. 불을 끄고 갖고 와서 김치 열고 물 따르는 그 과정에서도 계속 불고 있거든요. 그때 가스레인지에서 들고 오고 김치 갖고 오고 물 여는 그때 가장 완벽하게 딱 익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기 중에 찬 공기에 마찰이 되면 될수록 이 쫀쫀함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끓일 때도요. 항상 그냥 물에서 끓이지 말고 젓가락으로 찬 공기를 쐬게 하고 쐬게 해라.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정말 김밥 패러다이스 우리 이모님들이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라면 끓일 때요. 식초를 한 스푼 넣으면 여러분들이 분식점에서 먹는 그 라면 맛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가끔씩 먹는 라면은 별미입니다. 이 방송 보시고 오늘 저녁 주무시기 전에 라면 한 그릇 어떨까요? 그러면 염분이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은
갈증을 느끼시고 또 여러분들은 많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겠죠? 그러면 삼투압작용으로 내일 아침은 여러분들은 호빵맨이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